나의 무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유식정의. 책 읽고 나누자. 그것이 정의다. 정의와 공정은 한 단어,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지 48. 인문학에 묻다. 행복은 어디에? 백성호 판미동. 서문. 기도란 무엇인가? 무언가를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아니다. 뿌리가 내려간 만큼 몸통도 자란다. 뿌리가 내려간 만큼 몸통도 자란다. 그래야 건강하다. 들어가는 말. 인생은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의미 깊은 것이 된다. 인생은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의미 깊은 것이 된다. 시 행복해진다는 것. 헤르만 헤세. 시 행복해진다는 것. 헤르만 헤세의 시 행복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우리의 존재 의미 바로 행복이다. 우리의 존재 의미 바로 행복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행복이다. 챕터 2. 한국지 챕터 2. 스스로 선택한 세상과의 불일치 그리고 극복의 여정. 김대식. 뇌를 통한 철학적 질문의 확인. 스피노자의 뇌. 안토니오 다마지오. 정서 가설. 스피노자의 뇌. 안토니오 다마지오. 정서 가설. 정서 가설. 2장. 상처란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측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다. 상처란 예측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다. 뇌과학은 고고학이다. 뇌과학은 고고학이다. 뇌의 핵심 기능은 미래 예측 기능이다. 뇌의 핵심 기능은 미래 예측 기능이다. 뇌의 생성 구조는 교내, 중내, 대뇌 피질 순으로 뇌가 생성되었다. 교내는 생존, 현재를 말하고 중내는 기억, 과거를 담당하고 대뇌 피질은 미래 예측, 미래를 담당하다. 따라서 뇌과학은 고고학이다. 뇌의 핵심 기능은 미래 예측 기능이다. 3장. 모델을 바꿀까? 데이터를 바꿀까? 모델과 데이터. 모델을 바꿀까? 데이터를 바꿀까? 기본적으로 뇌는 타자의 신, 즉 데이터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모델은 곧 에고. 어렸을 때는 데이터를 따라서 모델을 계속 바꾼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에고를 바꾸지 않고 데이터를 바꾸게 된다. 이를 다른 말로 완고해진다고 한다. 뇌의 특성. 뇌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뇌의 특성 2. 자기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 한다. 뇌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4. 어느 뇌과학자의 행복론. 만족과 행복은 다르다. 만족하면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하지 않게 된다. 행복은 자기 주도적으로 만드는 불일치. 행복이란 자기 주도적으로 만드는 불일치다. 김대식. 행복과 조지 말로리.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행복과 조지 말로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정리, 핵심 문장 하나 둘 셋. 기계는 지각하면 행동한다. 즉 지각과 행동만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지각과 행동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끼어든다. 그것이 바로 자아나 의식, 정신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기계적 알고리즘의 시각으로 보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물리적 실체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 인간은 로봇이나 좀비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김대식. 인간이 로봇이나 좀비가 아닌 존재가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자아나 의식, 정신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기계는 지각하면 행동한다. 기계는 오직 지각과 행동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지각과 행동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끼어든다. 그것이 바로 자아나 의식, 정신이라 불리는 것들이다. 기계적 알고리즘 시각으로 보면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손에 잡히는 물리적 실체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 인간은 로봇이나 좀비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완고해진다는 것, 모델과 데이터, 여기 모델과 데이터가 있다. 모델은 에고, 즉 자아를 말하고, 여기에 이 모델에 어긋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과학에서는 대부분 모델을 바꾸라고 하지만 에고, 즉 뇌는 데이터를 부정하려 한다. 왜? 나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데이터를 따라서 모델을 계속 바꾼다.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 에고를 바꾸지 않고 데이터를 바꾼다. 즉 완고해지는 것이다. 뇌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까? 뇌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의 행동과 자아를 가장 잘 정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뇌가 바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뇌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들여다보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완고해진다는 것. 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최대의 걸림돌. 모델과 데이터가 있다. 모델은 에고, 즉 자아를 말하고, 이 모델에 어긋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과학에서는 대부분 모델을 바꾸려 하지만 에고, 즉 뇌는 데이터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데이터를 따라서 모델을 계속 바꾼다.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에고를 바꾸지 않고 데이터를 바꾸게 된다. 완고해지는 것이다. 뇌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까? 뇌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의 행동과 자아를 가장 잘 정당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뇌,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최대의 걸림돌이다. 김대식. 정리 3. 불평지명 세상을 위해서 울다. 불평지명 세상을 위해 울다. 이덕일. 공자가 울었다. 세상의 고통, 민초의 아픔을 대신해 그가 울었다.
공자의 울음은 각별했다. 바람처럼 사라지던 역사, 안개처럼 흩어지던 시대의 비명을 글로 남겼다. 그게 공자가 쓴 동양 최초의 역사서 춘추다. 공자가 이걸 쓴 까닭은 불명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이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이다. 춘추가 세상에 나오자 비로소 천하의 난신적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처럼 시대를 향한 울음, 곧 불평지명이야말로 동양인문정신 가운데 최고봉이라 단언한다. 이덕일 불평지명, 동양인문정신 최고봉, 동양인문정신의 최고봉, 불평지명, 세상을 위해서 울다. 공자가 울었다. 세상의 고통, 민초의 아픔을 대신해 그가 울었다. 공자의 울음은 각별했다. 바람처럼 사라지던 역사, 안개처럼 흩어지던 시대의 비명을 글로 남겼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쓴 동양 최초의 역사서 춘추다. 공자가 이걸 쓴 까닭은 분명했다.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이 세상에 만연했기 때문에 춘추가 세상에 나오자 비로소 천하의 난신적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처럼 시대를 향한 울음, 곧 불평지명이야말로 동양 인문정신 가운데 최고봉이라 단언한다. 이